좀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요 페이지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요 페이지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자, 148페이지 같은 거 보면은 이거를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화학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고 생명과학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어. 그렇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야. 중요하지가 않아 별로.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건 그냥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뭐 알아야 되는 건 알아보자고. 자, 이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결국에 에너지 준위야. 에너지가 낮은 준위에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높은 준위에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작용이 있고 얘를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작용이 있지. 자, 에너지 준위가 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는 에너지를 어딘가에서 받아와야 돼. 에너지 총량이란 것은 우주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도 변한 적이 없어. 일정해. 전 우주의 총 에너지는. 그러면 어디선가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이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려면. 마찬가지로 이 높은 곳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낮은 곳의 에너지 준위로 간다고 하면은 그 에너지만큼이 방출이 돼. 뭐 흡수라고 해야 되나? 자, 이런 과정을 신체에서 하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에너지를 낮은 준위에 있는 것들을 높은 준위로 올리는 게 이제 광합성이야, 광합성. 이렇게 산소, 수소, 탄소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막 합쳐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거. 산소, 그리고 탄소, 수소를 합쳐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하는 광합성의 작용이고, 이 포도당들을 OCH 다시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꾸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는, 너희들 지금 공부하고 뭐 몸을 움직이고 하는 모든 과정이 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작용을 뭐라고 하면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이 용어만 알고 있으면 돼.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자, 그런데 봐봐. 얘네가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리고 얘네가 에너지를 방출한다 할 때는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봐봐. 에너지가 사실은 그냥 들어가고 그냥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야. 얘네 에너지를 방출시키기 위해서, 얘네 에너지를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조건들이 잘 갖추어지도록 하는 게 뭐냐면은 생체 촉매라는 거야. 생체 촉매. 자, 여기에도 생체 촉매라는 게 들어가고 여기도 생체 촉매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148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림 그거야 그냥. 이런 여기서 뭐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가는 과정, 그리고 단백질 이런 포도당들이 또 우리 에너지로 가는 과정,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이거야. 작은 분자가 큰 분자로 되기 위해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준위로 가는 거.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때 다 생체 촉매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자, 봐봐. 이것은 이제 이 생체 촉매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게 이제 밑에야, 밑에. 보면은 물질 대사, 세포 호흡과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연소. 자, 사실은 이 포도당이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CHO가 H2O랑 CO2로 바뀌잖아. 자,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 이 에너지가 세포 어디서 나오니? 이 세포 호흡을 하는 데가 어디야? 세포 내에서. 이렇게 생긴 거. 미토콘드리아. 그건 알고 있지? 아, 몰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세포 내에서 세포 호흡을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야.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이 왜 얘기야? 포도당이라는 이것을 연소시켜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게 미토콘드리아야.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를 ATP라고 한다고. 이 ATP가 우리 지금 너희들 몸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에너지원이야, 지금 현재. 그러면 봐봐. 이렇게 나오게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 활성화를. 얘네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거 사실은 ACHO가 이거 산화되는 과정이라고 하거든. 근데 바깥에서 뭔가 얘를 연소를 시키려면 굉장히 뜨거운 불이 필요하잖아.
뭔가 불을 태우려고 생각해봐. 탄소로 이루어진 뭐 종이도 다 탄소거든. 얘를 불로 태우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열 에너지가. 그런데 몸에서는 지금 그만큼의 열이 없잖아. 37.5도밖에 안 되는 온도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 자, 그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생체 촉매야. 이 생체 촉매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거냐면은 봐봐.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준위에 있는 놈들이 이게 낮아진다고. 이것을 좀 그래프로 표시를 하자면은 좀 이렇게 되겠지. 에너지가 제일 처음에 높은 단계에 있던 애들이 지금 나중에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게 결국엔 낮은 단계로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뚝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어떤 그냥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드디어 이제 어떤 분해가 될 수 있을 만한 에너지만큼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거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근데 생체 촉매가 하는 역할은 이 얘부터 얘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 생체 촉매가 하는 일은 이 활성화 에너지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낮춰줘.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생체 촉매들이 이용이 돼가지고는 우리 몸에 있던 양분들을 우리가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물질 대사는 체온 범위에서 되고 생체 촉매라는 게 있어서 이 활성화 에너지가 굉장히 작다. 요 밑에 있는 거 있지? 148페이지 요 맨 밑에 있는 그림. 자,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데 생체 촉매가 있음으로써 요것을 이렇게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름이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효소야, 효소. 근데 이 효소는 있잖아. 혹시 너희들 뭐 부모님들이 보면은 뭐 매실 같은 거 이렇게 설탕에다 절이고 하면 그 효소 낸다고 그러잖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니? 그 효소랑은 아예 다른 얘기야, 아예 다른 얘기. 효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어떤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야, 우리 몸에서. 근데 이 효소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 가지 반응물에만 반응을 하게끔 돼 있어. 자, 149페이지 그 모양 한번 봐봐. 효소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뭔가 반응물이 딱 걔한테 그럼 효소는 걔를 딱 분해를 시켜버려.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분해시키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걔는 효소는 그 효소 그대로 계속 있는 거거든. 반응물이 계속 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효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몸속에 효소가 많지 않아도 그 역할을 그 효소가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하니 계속 그냥 재사용이 가능하다. 작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런 기질특이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효소가 하는 역할이야. 자, 여기 효소의 활용이 일상생활, 의학, 산업, 환경 분야 딱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도덕식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특히나 가끔씩 문제로 나오는 건 김장이야, 김장. 일상생활에서 발효식품 있잖아. 이 발효식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효소를 이용한 어떤 식품의 활용이다라는 것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생명 시스템의 화학반응 요 단원 자체는 내가 이제까지 이제 쭉 봐오건데 학교마다 너무 차이가 많고 사실 안 가르쳐주는 학교도 되게 많았어. 이거 화학 선생님이 가르친 데도 있고 생명과학 선생님이 가르친 데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자,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 앞에 있는 내용, 선생님이 내가 얘기해준 내용 정도로만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은 큰 문제 없음. 자, 이거 156페이지. 자, 여기에서는 좀 이 단원 자체에다가 별표를 쳐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여기서는 좀 새로운 좀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 단어 같은 경우도 너희들 잘 좀 기회를 해줬으면 좋겠어. 너희들 중학교 3학년 마지막에 유전 단원 배웠지, 유전. 그지? 뭐 염색체 같은 거 이런 거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염색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염색체 속에 있는 DNA 그리고 이 유전 정보가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서 발현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세포의 느낌을, 세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세포가 있고 이 안에 핵이 있어. 핵 주위에 이렇게 골지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여기에 리보솜들이 이렇게 딱딱딱딱딱 붙어 있거든. 얘가 리보솜이야.
자, 핵과 리고성 얘네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보자고. 잠깐만.